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은입니다. 네. 경식 씨. 네. 오, 왜 이래요? 저한테 좋은 냄새 나지 않아요? 응? 그러게요. 화한 약간 민트향 같은 게 좀 나는 게. 혹시 그 방향제 드셨어요? 방향제라뇨. 이게 향수가 나지 이렇게? 제가 요즘 구강청결제를 잘 이용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 닦고 이만 닦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구강청결제도 계속 쓰다 보면은 입도 환해지고 냄새도 향기롭고 너무 좋은 것 개운해지는 같아요. 개운해지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구강청결제가 입냄새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거는 맞는데 너무 자주 쓰시면은 요것 또한 구취가 또 심해진다라는 또 사실 모르셨죠? 왜요? 야, 이것도 좋은 정보입니다. 자, 이 몇몇 이 구강청결제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요게 또 증발을 하면서 이 수분을 갖다 확 가져가 버려요. 입이 건조해지는구나. 마르죠. 네. 입이 또 말라지면서 이 침이 또 사라지게 되면은 이 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충치나 잇몸병 위험에 노출이 되고요. 또 구취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청결제를 쓰려면은 네.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2회 정도, 2회 아래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매번 입 닦을 때마다 쓰면 안 되겠네요. 아니야.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민트 향인데 세 번째부터는 그냥 남자친구 다 구치가. 도망갑니다. 큰일 알겠습니다. 납니다. 네네네. 오늘부터는 하루에 2회 이하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거진 투데이는 매번 봐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이 가득합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 소식은 황아연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아연입니다. 네, 아연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09년이었죠.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그 암호화폐가 세상에 등장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알았을 때 좀 약간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실체가 없는 돈, 이 말을 듣고 조금 끄름직했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달리 그래도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TV나 신문을 통해 차츰차츰 알게 되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는 우리 경제에도 꽤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많이 미치죠. 네.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근접해 왔어요. 네. 제 주변에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울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한편으로 블록체인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럼요. 그 덕분에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21세기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새로운 화폐 혁명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의 등장.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었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이 화폐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경제와 화폐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암호화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바야흐로 암호화폐의 시대. 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코인맹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암호화폐는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준 암호화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것인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아마도 블록체인일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죠.
이런 암호화폐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킹입니다.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으로 기록되고 있는 마운트 곡스 사건. 사라진 비트코인만 65만 개였죠. 피해 액수는 지금 시세로 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해킹 사건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며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불신을 안겨줬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볼게요. 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의 한 기업이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기업은 지난 8년간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R&D 사업 및 하드웨어 정보 보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지난 8년간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R&D 사업, SI 사업, 하드웨어 정보 보안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로서 사업 전반의 모토를 블록체인과 하드웨어 보안 사업으로 수정 개편하게 된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일부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의 새로운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업 방향을 하드웨어와 블록체인으로 바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는 그 각종 SI 사업과 그 국가 R&D 사업을 8년 동안 진행을 하던 회사에서 그 갑자기 요즘 세상에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고 그 부분의 기술 가치를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방향,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어떠한 그 저희가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가 블록체인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이구나. 보안이라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느껴가지고 이 블록체인 사업 전혀 분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킹.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해킹을 당하게 되면 거래소 이용자들인 개인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불신감도 싹트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안 걱정을 덜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했죠. 블록체인 보안 사업의 핵심은 더욱더 강화된 안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일정 시간마다 체인으로 연결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해당 데이터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훌륭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안전한 자산이 어떻게 지켜질지에 대한 기획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라면 먼저 개인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키는 공개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여기서 프라이빗 키가 핵심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안 사업의 핵심은 프라이빗 키를 다수의 공격자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저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접근 권한을 받는 개인키죠. 그러므로 해커나 공격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려면 하드웨어 지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는 개인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곧 나의 재산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블록체인 보안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핫 월렛과
콜드 월렛, 뭐 보통 콜드 스토리지라고 불립니다.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 등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그 비밀 키를 보관하는 방식이고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장치에 그 키를 보관해서 그 하드웨어 안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안정성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이제 뭐 거래소나 그런 쪽에서 해킹을 당하는 이유도 대부분이 핫 월렛인 경우가 많고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보안키를 저장해 하드웨어 내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가가 높지만 보안성이 뛰어나 요즘같이 해킹 사례가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콜드 월렛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한 기업은 최근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기술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죠. 블록체인 세계와 암호화폐 세계, 그리고 그 저희가 가진 그 보안 기술력을 전 세계에 좀 알리다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 ICT라는 그런 그 IT 분야로 굉장히 약화돼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그쪽 키르기스탄 정부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IT 분야로 그 나라가 굉장히 키우고 싶다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의 슬로건을 걸고 국가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고, 그쪽에서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그 전 세계에서 IT 기업을 그 유치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경영 컨설팅,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 자금 지원, 또한 국가 자체에서의 그런 지원적인 부분들을 총괄하게 돼서 저희 사업 확장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기술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개인적인 그 하드웨어 월렛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배포를 해서 그 개인 그 자산을 저희가 지켜주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저희가 개인뿐이 아니고 기업용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기업들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도 어떠한 자산 가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함을 주기 위한 그 모토를 두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모든 생활에 생활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IoT,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그리고 AI, 자동차 등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어떠한 보안 사업으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보안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게 세상을 편의성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만을 믿지 말고 스스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 잘 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 이게 좀 새로우네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이 가져다준 암호화폐.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알다 보면 꽤나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경제에 관심이 많고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매번 또 하나 공부하면 하나 새로운 게 생기고 공부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그래요.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잖아요. 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블록체인 기술력이 집약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또 새로운 또 부분입니다. 네. 하드웨어 지갑이라니요. 저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요. 암호화폐를 또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네요. 네. 네,
네, 암호화폐는 사실 보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드웨어 지갑은 해킹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해킹으로부터 지켜준다. 이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로 전문가님 한 분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에서 하드웨어 기반 보안 플랫폼을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이 뭐야, 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맞아요. 암호화폐는 뭐야? 저희는 이제 어렴풋이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알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암호화폐는 무엇인지, 그래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그러고 많이 회자가 되는데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요즘 그 세상에 그 많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요즘 세상에 저희 많은 세상으로 가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피부로서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다른 개념이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예.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 바로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네. 그 어떤 합의가 증명이 이루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증명이 됐을 때 그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체리로 연결이 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모든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떠한 블록 하나라도 그거를 반대를 하게 되면 위변조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이제 블록을 쌓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블록을 싸게끔 해줍니다.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끔. 네. 거기서 파생되는 게 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암호화폐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실제 별개로 가지만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네. 시스템을 같이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핵심 키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핵심 키가 무엇인지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핵심되는 키가 막 핵심 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핵심 키라는 것은 네. 그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키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키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알릴 수 있는 나의 집 주소의 키. 그러니까 우리 집 주소의 키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모든 이들이 알 수 네. 있는. 네. 그럼 공개 키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공개 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공개 키 이면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인감 도장, 저의 신분증, 그리고 인감. 이 부분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핵심 키라고 합니다. 그게 핵심 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핵심 키를 그 비공개입니까? 당연히 비공개입니다. 알게 되면 큰일 나죠. 그냥 누가 가져갑니다. 차도 가져갑니다. 그치, 인감 도장이 네. 그러니까 그 핵심 키를 넣어두는 게 지금 그 전자 지갑이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거구나. 그 핵심 키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못 맡기죠. 못 맡깁니다. 제가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네.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보관하기 용이하게 가상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PC 그런데 이 온라인에 접촉이 돼 있는 노출돼 있는 상황에 그것을 보관을 해뒀다가 공격자들 쉽게 하면 해커들의 어떤 먹이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키만 가져가면 그 재산을 모두 다 송두리째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 키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그 핵심 키 중에서는 두 가지 키가 있는데 공개 키, 이거는 뭐 두고 그렇습니다. 알아도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정작 공인 인증서 같이 중요한 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 예. 요 키와 지갑이랑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갑은 그 키 자체를 지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어떤 암호화폐는 그 지갑에 들어갔을 때 그 주소에서 활동을 하고 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받아두게 되는데 그 지갑의 종류가 이제 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핫월렛이라는 그 지갑이 있고 뜨겁다 할 때 핫입니까? 예, 핫입니다. 뜨거운 지갑. 예, 예. 핫월렛. 핫월렛이고 네, 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지갑이라 해서 콜드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 지갑이라고도 합니다. 콜드 지갑. 네. 그 부분에서 어떠한 보안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하드웨어 지갑과 콜드 온라인 그 핫월렛 지갑은 모든 게 이제 공개가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쉽게
여러 장소에 그 온라인상에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하드웨어 월렛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해커가 공격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상하고 완전히 단절을 시킵니다. 단절을 시켜서 보관하는 것을 하드웨어 월렛의 기본입니다. 대신 좀 불편하겠군요, 그죠? 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핫 월렛, 네. 그 장점에서 단점을 얘기하셨는데 네. 단점이 이제 그 해킹에 노출될 취약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핫 월렛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하드웨어 그 스토리, 콜드 스토리지라는 지갑을 만들었다고. 하드웨어 지갑. 네. 그렇죠?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지갑입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우여곡절 끝에 네네네. 예, 개발을 해서 완료를 했고 네네. 지금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많이 통용되고 있는 지갑의 경우는 USB 형태 PC에 꽂게 돼 있습니다. PC에 꽂게 돼 있는데 이 기기 그러니까 이 지갑 같은 경우는 기기 형태입니다. 전자기기.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보이고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펌웨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그 기기 자체를 갖다가 갖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 잃어버릴 파손될 수도 있고, 예, 불편합니다. 소유하기 그렇죠. 불편하고, 파손될 수도 있고, 네. 고장이 나서 네. AS를 맡기려면 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하고 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는 개발하신 게 참 특이하게 신용카드 형태의 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드웨어 월렛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함께 앞으로의 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인영 대표님 그리고 황하연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현 씨, 네. 현대인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위염이죠. 네. 위염이 이게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위염이 발생되고는 하는데 참 위염은 참 생기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 위험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네, 실제로 위암이 2015년의 경우에 네. 암 발병률의 13.6%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위 건강을 미리미리 체크해보고 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염을 또 미리 예방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항산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네. 풍부한 이제 파, 마늘 같은 백합과 채소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과일, 신선한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와 반대로 오히려 네. 안 좋은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로 너무 짠 음식.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짠 음식, 두 번째로는 매운 음식, 탄 음식. 또 탄 음식. 오, 네. 우리 막 탄 거 긁어 먹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소세지와 햄처럼 네. 질산염이 많이 포함되는 것도 지나치게 먹는 거는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이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진행 많이 된 다음에 발견하면 너무 또 치료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내 건강, 내 위 건강 챙기시는 거 우리 시청자님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매거진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